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들러입니다. 생각은 했지만 막상 4일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한 17% 정도 쭉 빠져버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야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고 다시 상승하겠지만 나스닥, 코스피 8%, 코스닥 11%, 니케이 지수도 11% 하락하고 글로벌 자산 시장이 거의 무너지는 광경을 보고 있자니 참 가관입니다. 오랜만에 사이드카 발동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말입니다. 이럴 때 냉철한 판단과 균형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상황과 변수들의 결과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 비트코인 개수를 좀 늘리면 좋겠는데 저도 지금 현금이 없습니다. 투자금의 한 90% 정도는 항상 비트코인으로 개인 지갑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도 올라도 팔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고 10% 정도만 이제 비트코인과 약간의 현금으로 거래소에 두고 생활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비트코인이 하락하길래 이것 봐라 하면서 남은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낼름 매수해 버렸습니다. 매월 7일이면 현금이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에 며칠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톡 틀어서 비트코인을 샀는데 다음날 또 내리더라고요. 한 이틀 동안 현금 지출이 없기를 바라면서 집에서 강냉이 삶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제일 마음이 쓰이는 부분이 바로 구독자님들 파이낸셜 컨디션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는데 그것밖에 걱정이 안 됩니다. 어떻게 잘 버티고 계십니까? 이럴 때 팔지 않고 지킬 수만 있다면 기회는 우리 편이 될 것입니다. 저도 며칠만 더 기다렸다가 살 걸 하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은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이제 좀 진정하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럴 때 뭔가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금처럼 어엿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성급한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모처럼 금옹으로자 피터 쉬프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오는데 약간 자존심이 상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사이드카도 없이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이 시장에서 우리의 비트코인이 이 정도로 선방을 하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산 시장에서 가장 좋지 않은 신호는 바로 시장의 불확실성인데 미국 대선의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이번 폭락장의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되지도 않은 사람이 내가 대통령 되면 게리 겐슬러 잘라버리겠다.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축적하겠다. 비트코인으로 국가 부채를 상환하겠다. 말이 너무 많고 입이 너무 빨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대선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잘리는 것이 비트코인에게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그것도 사실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비트코인에게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비트코인의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한 예로 게리 겐슬러도 원래는 비트코인 전문가였습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사람일 것인데 자기의 자리이다 보니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피력할 수 없다는 상황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생각 그대로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사권자 눈치도 봐야 되고 정치인들 눈에 거슬리지 않게 줄타기 하고 있는 겐슬러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제가 겐슬러를 옹호할 마음은 없지만은 엄밀히 말하자면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게리 겐슬러가 말을 한 내용이 비트코인이 그다지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이런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는 있을 것입니다. 국제 정세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보면서
비트코인의 운명을 예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과제이긴 한데, 이 문제가 상당히 심오하다는 말입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어제의 우호적 입장이 오늘도 계속 유지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변하는 세상인데, 이런 시장 상황에서 사람들의 정책이나 입을 바라보면서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시장 분석을 아무리 해도 사실 비트코인 호들러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날은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비트코인 시세에 볼 틈도 없이 바쁜 분들이 제일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요즘 휴가 중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시원한 계곡에서 식구들과 물놀이도 하시고 수박도 드시면서 시간 보내는 거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개월만 지나면 오늘 이런 변동성을 보면서 저런 날도 있었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뭔가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미대선은 짧고 비트코인은 깁니다. 비트코인은 정말 좋은 자산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치는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개인이나 국가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대선이 중요한 것 같지만 비트코인에게 있어서는 한순간의 이벤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9월을 기대하라, 10월에 대폭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의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대폭발 이후 긴 침체의 늪도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트럼프가 말한 비트코인으로 국가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국가 차원에서 검토가 아마 될 것입니다. 섣불리 판단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비트코인 비축해서 국가 부채를 상환하는 세상이 온다면 비트코인은 이 세상 가격이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우리 호들러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비트코인으로 국가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것이 가격이 상승한 다음에 팔아서 국가의 부채를 상환하겠다, 그런 단순한 계산이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